안녕 얘들아. 뿌리 깊은 독해 김승현 선생님입니다.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고조선에 대해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니? 우리 청동기 문화부터 시작해서 철기 문화의 화려한 그런 문화까지 꽃피웠던 굉장히 강대한 국가였죠. 그런데 이 고조선이 기원전 108년에 갑자기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실 고조선이 멸망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이제 손꼽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었어요. 이 고조선이 한창 성장을 하고 또 활동을 했던 시기에 중국 땅에는 얘들아 한이라고 하는 무척 거대한 국가가 있었거든. 근데 이 한나라와 고조선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더니요. 급기야는 이 한나라와 고조선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패배하게 된 고조선이 기원전 108년에 결국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제 이 고조선이 멸망했다고 해서 고조선의 멋있는 철기 문화를 이어받은 우리 조상님들이 몽땅 갑자기 뿅 사라지진 당연히 않았겠죠? 자, 그래서 이 고조선의 문화와 또 생각을 이어받은 다양한 국가들이 한반도 곳곳에 생겨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얘들아 우리 지도를 같이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좋거든. 그러니 화면에 등장하는 지도를 보면서 선생님의 설명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얘들아 우리 지도 보이시죠? 가장 위쪽에 있는 국가부터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나라는 부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얘들아, 이 지도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강이 하나 있는 거 보이니?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있겠지만 강이 있다는 건 이제 무척 유리해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때 굉장히 유리하거든? 물이 풍부해야 아무래도 농사가 잘 되니까. 게다가 이 부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처에 아주 드넓고 비옥한 땅도 함께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 더더욱이 농사가 발달하기 무척 좋은 국가였겠죠? 그래서 이 부여는요, 농사가 매우 발달한 국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드넓은 초원이 있다 보니까 이 부여는요, 목축, 가축을 기르는 목축업도 상당히 발달했다고 해요. 듣기만 해도 뭔가 풍요로운 느낌이 막 나지 않니? 그래서 이 부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고조선 못지않게 얘들아 엄청나게 사회가 많이 발전했었대. 그래서 법도 있고요. 오히려 고조선보다 오히려 더 엄격한 법도 있었다고 해. 막 도둑질을 하면 12배씩 물어주고 그랬어야만 했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조선보다 더 하죠? 자, 그렇게 발달한 국가가 바로 부여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들아, 이 부여는요, 또 한편 되게 좀 무섭고도 독특한 풍습도 하나 있었다고 하거든? 그게 뭐냐면, 순장이래, 순장. 순장이 뭐냐. 이게 누군가 죽으면 이제 그 죽은 사람과 관련된 다른 사람을 같이 묻는 걸 얘기를 해요. 와, 선생님, 이게 산 사람을 묻는 거예요? 맞아요. 이 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당시에 되게 높은 신분의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 돌아가셨을 때, 그 높은 신분의 사람을 모시던 사람들을 함께 묻는 걸 얘기합니다. 사실 지금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되겠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 사람들은 이제 죽고 나서도 얘들아 똑같은 삶을 산다고 좀 생각을 했거든. 그러다 보니 내가 죽고 나서 이제 날 시중 들어줄 사람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살아생전에
이제 본인이 데리고 있던 이 시종들을 같이 자기가 죽으면 이제 묻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부여에는 그런 순당이라고 하는 독특한 풍습까지도 있었다. 라는 걸 같이 기억을 좀 해보면 좋겠고요. 이 부여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고구려라고 하는 국가가 보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사실 오늘 배울 그 고구려인데 지금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강대한 국가는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니고 이제 성장 단계에 있는 고구려인데, 이 고구려는 아까 봤던 부여와 달리 얘들아 이제 비옥한 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되게 풍요로운 물 뭐 이런 거는 가지고 있지 않았어. 대신에 엄청 험준한 지역, 즉 산지 지역에 이제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보다는 사냥을 하거나 혹은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통해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나중에 고구려 보면 이제 고구려 사람들 진짜 활도 잘 쏘고, 여러분들도 아마 봤을 수도 있어요. 막 말 타면서 거꾸로 돌아서 막 이렇게 화살을 쏘는 그런 모습도 나오잖아요. 그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지 않나 한번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요 고구려 밑에 살짝 더 내려오면 옥저와 동해라고 하는 국가가 또 보이네요. 근데 이 옥저와 동해는 얘들아 이제 고구려랑 되게 붙어 있잖아. 근데 아까 고구려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어떤 이제 모습을 보였다고 했잖아. 사실 대표적으로 고구려의 이제 밑에 있었던 국가가 바로 옥저와 동해예요. 그래서 이 옥저와 동해 같은 경우에는 바다 근처다 보니까 해산물이 굉장히 많이 났거든? 근데 이 고구려한테 정기적으로 해산물을 바치는 등의 어떤 이제 모습을 보였다고 해. 특히 옥저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을 고구려에 바치기도 했고요. 나중에 이제 보면 안타깝게도 이 고구려 때문에 옥저와 동해는 그래서 크게 성장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그걸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냐? 이게 부여나 고구려는 아직 힘이 세진 않지만 그래도 왕이라고 하는 게 존재했거든요. 근데 옥저와 동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왕의 존재조차 나타나지 않았어. 그래서 정치를 각 군장들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왕이 있으면 더 발전한 거예요? 우리 삼국시대, 나중에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가겠지만 간략하게 얘기하면 왕이라고 하는 얘들아 강력한 존재가 이제 중심이 되어줄 경우에 이 국가가 더 튼튼하게 발전할 수 있거든. 근데 옥저와 동해는 그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조금 더 밑에 내려오면 마한, 변한, 진한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들이 보이네요. 자, 이 마한, 변한, 진한을 우리는 얘들아 합쳐서 삼한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엄격히 얘기하면 이 마한, 진한, 변한도 얘들아 각각 국가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우리 이제 여러 부족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부족들이 모여서 이제 뭉쳐서 우리 부르는 이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마한, 진한, 변한, 즉 사만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날씨가 무척 따뜻했고 또 벼농사가 매우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히 변한 같은 경우에는 철이 엄청 풍부한 지역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철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을 했다라고 하는 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이 사만에는 우리 부여의 순장처럼 좀 다른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이제 풍습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소도라고 하는 거야. 이 소도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굳이 따지자면 요즘으로 따지면 교회나 아니면 절, 뭐 아니면 성당 이런 공간이라고 해야 할까? 우리 하늘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있는 곳을 얘들아 이제 소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지역은요. 그때 당시에 아무리 힘이 센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넘어가지를 못했대. 그래서
범죄자가 글로 도망가도 잡으러 쫓아가지 못하는 거야. 그만큼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되었던 구역이었다. 그래서 그런 소도라는 지역이 이제 있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부여부터 얘들아 고구려, 옥저, 동일, 마한, 변한, 진안까지 순서대로 쭉 한번 어떤 국가가 있었는지 살펴봤는데요. 사실 아까 눈치챈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국가들이 나중에 크게 이제 성장하지는 못해. 우리가 요 국가들이 서로 또 합쳐지고 또 갈라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결국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삼국시대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아주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지만 그래도 각각의 우리 고조선 이후에 어떤 국가가 있었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두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지금 축약해서 좀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요. 혹시 좀 더 자세히 이 국가들에 대해 알고 싶은 친구들은요, 우리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 1권의 제일 마지막 교시를 한번 들춰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이 각각의 국가들의 더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우리 영상 이제 봤으니까 여러분 책 보고 비법 노트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5학년 돼서 새로 생긴 숙제라 그런지 자꾸 단어 하는 거 까먹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까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좀 있으면 얘들아 설이잖아. 이제 떡국도 맛있게 먹고 진짜로 한 살 더 먹어서 선생님하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아셨죠? 오늘도 고생했고 안녕.